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구조 투자 전략 채널 베테랑 킴입니다.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사상 최대 규모의 돈이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치 자금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미국 정치 자금의 큰 손은 월가와 제약회사, 석유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상자산과 인공지능, 온라인 베팅 기업들이 새로운 큰 손으로 등장했습니다. 정치 자금의 중심이 월가에서 인공지능과 코인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연방상원과 하원 선거에 투입한 돈은 5억 1,70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7,200억 원입니다. 아직 본선거도 치르지 않았는데 이미 2024년 전체 기업 정치자금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과 인공지능, 빅테크, 온라인 베팅 업계가 투입한 돈만 2억 9,400만 달러입니다. 전체 기업 정치자금의 절반을 넘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돈 많은 기업들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익숙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봐야 할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고 싶은 것은 특정 정당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앞으로 자신들의 산업을 지배하게 될 규칙입니다. 선거에 투입되는 돈의 최종 목적지는 후보가 아니라 법안과 규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업들은 왜 기술 개발과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미국 선거에 수천만 달러를 쓰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이 정치 자금 전쟁은 인공지능 산업의 성자와 패자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오늘은 정치적 호불호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뒤에서 움직이는 산업 권력과 장기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새로운 구조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인공지능 전쟁을 두 개의 전장으로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전쟁입니다. 누가 더 강력하고 정확한 모델을 만드는가, 누가 더 빠르게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가의 경쟁입니다. 두 번째는 자본 전쟁입니다. 누가 더 많은 그래픽 처리 장치를 확보하고 더 큰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며 더 많은 전력과 자본을 투입하는가의 경쟁입니다. 시장도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 번째 전장이 열렸습니다. 바로 규칙 전쟁입니다. 누가 인공지능 안전 기준을 정하는가?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델 회사와 서비스 회사 가운데 누가 책임지는가? 주정부가 각각 인공지능을 규제할 것인가? 아니면 연방정부가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할 것인가? 이러한 결정이 기업의 성장 속도와 비용, 시장 점유율을 바꾸게 됩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모든 인공지능 기업이 똑같이 불리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 인공지능 기업은 충분한 자본과 법무조직, 보안체계와 컴퓨팅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작은 기업은 같은 규제를 맞더라도 검증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강한 규제는 약한 기업에는 비용이지만 규제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에는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비용이 누군가의 해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정치 자금을 단순한 후원금으로만 보면 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공장과 데이터 센터에 돈을 쓰는 것이 물리적 설비 투자라면 정치와 정책에 돈을 쓰는 것은 미래 규제 환경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기업은 공장에 투자하듯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에도 투자합니다. 저는 이것을 일종의 정책 캐펙스라고 보겠습니다. 정치 자금은 기업이 미래의 사업 환경을 설계하기 위해 집행하는 정책 설비 투자인 것입니다. 신흥 산업의 정치 자금 전략은 과거 기업들과 다릅니다. 특정 정당을 일관되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보다 자신들의 산업의 우호적인 후보인가를 먼저 봅니다. 정당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돈은 양쪽 정당으로 움직이지만 선택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후보가 우리 산업의 성장에 유리한 규칙을 만들 것인가입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미 2024년 선거에서 이 전략을 시험했습니다. 상황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가상자산 기술의 발전 가능성보다 의회와 규제기관의 태도가 사업에 더 큰 변수가 됐습니다. 규제가 불명확하면 기업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 어렵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법적 위험을 감수하면서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기술과 상품은 준비됐지만 불명확한 규제가 상품 출시와 기관 자금 유입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인베이스와 리플, 앤드리슨 호로위츠 등이 지원한 정치단체 페어쉐이크는
친가상자산 후보에게 대규모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반대로 가상자산의 비판적인 후보에게는 정치 광고를 집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4년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선거였습니다. 가상자산에 비판적이었던 셰러드 브라운 당시 상원의원을 낙선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선거자금 감시단체는 페어쉐이크를 후보 한 명을 선거판에서 제거할 수 있는 정치자금의 데스스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략은 실제로 효과를 보였습니다.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후보들이 의회에 진입했고 규제 논의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업계가 이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코인업계가 먼저 증명한 정치적 성공 공식이 이제 인공지능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선거에서 인공지능 업계의 정치적 존재감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정치단체들이 연방하원 경선과 중간선거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진영이 리딩 더 퓨처와 퍼블릭 퍼스트 액션입니다. 두 진영 모두 인공지능 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원하는 규칙은 다릅니다. 성장 우선 진영과 안전 우선 진영이 서로 다른 규제 철학을 놓고 선거판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리딩 더 퓨처에는 오픈 AI 공동 창업자 그레그 브록먼 부부와 앤드리슨 호로이처 등이 주요 자금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표현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오픈 AI라는 회사가 직접 선거운동에 참여했다기보다 공동 창업자와 투자자 등 관련 인사들이 형성한 진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들은 주정부마다 다른 규제가 인공지능 산업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연방정부 중심의 통일된 기준과 혁신을 막지 않는 규제 환경을 선호합니다. 반면 엔스로픽이 지원하는 퍼블릭 퍼스트 액션은 안전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의 위험을 공개하고 안전성 검증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첨단 인공지능과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진영의 싸움은 인공지능을 키울 것인가 말 것인가의 싸움이 아닙니다. 얼마나 빠르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모델의 위험과 사고에 대해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뉴욕의 한 연방하원 경선에서는 양측 인공지능 진영이 서로 다른 후보를 지원하며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선거자금 전문가는 이 경선을 두고 사실상 두 인공지능 단체가 서로 싸운 것이고 후보들은 부차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후보들의 뒤에서 성장 우선 진영과 안전 우선 진영이 싸운 것입니다. 인공지능 경쟁이 제품과 시장을 넘어 의회와 규제 철학의 경쟁으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기업을 분석할 때는 모델 성능과 매출, 설비 투자뿐 아니라 그 기업이 원하는 규제와 그 규제가 현실화됐을 때 누가 유리해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5060 장기 투자자는 이번 중간 선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특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나 정치인의 한마디만 보고 인공지능과 코인 종목을 추격 매수하거나 성급하게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 뉴스는 방향을 보여줄 수 있지만 하루 만에 기업의 현금 흐름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것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어떤 규칙이 만들어지고 그 규칙이 기업의 비용과 현금 흐름을 어떻게 바꾸느냐입니다. 첫째, 규제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규제가 성장과 혁신 속도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안전성 검증과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또한 연방정부가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할 것인지, 주정부가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주정부별 규제가 늘어나면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기업은 여러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만큼 법무와 인증, 시스템 운영 비용도 커집니다. 둘째, 규제 비용을 감당할 능력을 봐야 합니다. 충분한 현금과 전문 인력, 법무 조직과 보안 체계를 갖춘 기업은 새로운 규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이 부족한 기업은 규제를 통과하기도 전에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셋째, 규제가 정책 해자로 바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조달 기준과 보안 인증, 데이터 관리와 안전성 검증이 강화될수록 이미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규제의 강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의 질문을 회수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업들은 왜 미국 선거에 돈을 쏟고 있을까요? 후보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성장 속도와 비용, 시장 점유율을 결정할 규칙이 워싱턴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전쟁의 첫 번째 전장은 기술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장은 자본과 인프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장인 규칙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인공지능의 최종 승자는 가장 뛰어난 모델을 만든 기업만이 아닙니다. 기술과 자본을 갖추고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며 그 규칙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인공지능 규제가 강화될 때 어떤 기업에는 비용이 되고 어떤 기업에는 새로운 혜자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측이 아니라 구조에 투자합니다. 수익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 구조투자 전략 채널 베테랑 김이었습니다.